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밝고 질서 있는 새벽거리를, 그것도 젊은 여성이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런던에서 경찰로 30년을 근무한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3시, 저는 서울의 한 골목길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었고 어떤 여성은 이어폰을 낀 채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범죄의 표적이다. 습관이었습니다. 런던이라면 저 장면은 곧 비명과 사건으로 이어졌을 겁니다. CCTV를 확인하고 상황 종료 후엔 피해자 가족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경계하지 않았고 오히려 침착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영국 런던 경찰청 치안국 부국장으로 근무했던 토마스 윌리엄스입니다. 올해 58세로 30년간 범죄와 싸워온 경찰이었습니다. 런던의 밤거리는 지옥이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고함, 유리창 깨지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는 비명. 매일 밤이 전쟁터였고 이스트엔드 지역엔 심지어 경찰도 혼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많이 외친 말이 나이프다 조심해 였습니다. 칼을 든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제 손에도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건 전투의 흔적이자 직업의 증거였습니다. 은퇴하던 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 리암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 한국으로 워킹홀리데이 가요. 저는 본능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둔 나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웃으며 말했죠. 아빠는 50년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제 친구도 다녀왔는데 새벽에도 혼자 걷고 아무 일 없었대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좋다, 같이 가자. 대신 2주만이다. 내가 직접 보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려주마. 2024년 3월 15일. 우리 부자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공항은 너무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으며 화장실은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더 청결했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웠습니다. 밤 8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거나 편하게 걸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 근처 치킨집에 가면서도 저는 계속해서 의심했습니다. 겉보기만 그런 거야. 진짜 위험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법이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CCTV는 억압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보호막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혼자 숙소 주변을 정찰하듯 걸었습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서 한 여성이 노트북을 펴고 있었고 지갑과 휴대폰은 그냥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제가 다가가 말을 걸려하자 그녀가 먼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국인이시죠? 걱정 마세요. 여기선 안전해요.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리암과 함께 홍대 거리도 걸어봤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누구 하나 고성을 지르거나 시비를 거는 이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술집이 늘어선 골목에서도 조용했습니다. 카페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노트북과 가방을 테이블에 두고 화장실에 가버리는 광경도 봤습니다. 믿기 힘들었지만 그건 한국에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태원 거리를 걷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현금 50만 원과 신용카드가 들어있었죠. 런던에서였다면 그건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리암은 포기하지 않았고 근처 파출소에 찾아갔습니다. 경찰관은 CCTV를 확인하겠다며 바로 영상을 열었고 거기엔 지갑을 주운 할머니가 망설이다가 파출소로 향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은 정말 파출소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현금도 카드도 영수증도 그대로였습니다. 경찰관은 말했습니다. 작년에만 현금 42억 원어치가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리암과 크게 다퉜습니다. 그가 새벽 3시까지 홍대에서 파티를 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절대 안 된다고 했고 리암은 분노에 찬 얼굴로 나가버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거실을 서성였고 결국 리암이 있다는 곳으로 나섰습니다. 새벽 2시. 홍대 거리는 여전히 북적였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민들과 농담을 나누며 평화롭게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리암을 찾는 제게 경찰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긴 안전합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믿음직스럽던지요. 드디어 리암을 찾았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좀 믿겠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새벽 혼자 산책을 나섰습니다. 남산 둘레길, 이태원 해방촌, 홍대 거리까지 모든 곳이 새벽에도 환하게 빛났고 여성들이 혼자 조깅을 하고 사람들은 신호를 지켰으며 떨어진 지갑은 학생들이 달려가 돌려주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돌아가기 전날 저는 런던 경찰청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한국 치안 시스템 벤치마킹 제안, CCTV 통합관제 5분 내 출동 시스템, 여성 안심기가 서비스, 시민의식 교육 모두 담아 20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이건 감시가 아니라 보호입니다. 이건 통제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진짜 선진국이란 이런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밤 한강공원을 리암과 함께 걸으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내가 틀렸다. 진짜 안전이란 법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라는 걸 나는 한국에서 배웠다.